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은요, 뭐, 오늘 기준점 정도가 마지노선 정도.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22%까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 자체적인 펀더멘탈 부분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의 흐름이다. 뭐, 그 정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글로벌 증시의 안정화 부분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기준에 갭상승 13%, 14%, 15% 이렇게 터져 나온 하나 시스템, 또 그 이상으로 터져 나온 LIG 넥스원, 또 역시 13%에서 이제 24%까지 슈팅이 나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어제도 설명을 드렸을 때에 그 종목군들이 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이제 부족한 전체적인 뭐 상품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모든 시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강한 흐름이라면은 뭐 우리 전략 그대로 최대 2길의 경우에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럴 때에 거래되고 확인하고 양봉인지 양봉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뭐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쉬어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한 변동성과 하락률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쪽 종목군들은 어지간해서 보진 않을 거예요. 방산조선이 뭐 조선이 아니죠. 방산해운,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원유 사업 부분의 SOL이라면 그나마도 고민을 해볼 건데, 뭐 흥구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속단 표현으로 털릴 물량은 다 털리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변동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의 변동성조차도 확장이 돼 있는데, 반도체로 다 압축하세요. 최대 80에서 100% 반도체로 압축을 하시고, 일단 현대차의 기준도, 자동차의 기준도 반도체로 압축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일단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굳이 다 정리해서 움직일 그런 위치로 해석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잡고 있고요. 문자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내보냈고, 뭐 하이닉스 기준에 91만 5천 원의 매수를 한번 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기준도 56만 5천 원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55만 5천 원 공방, 뭐 55만 3천 원, 4천 원, 여기서는 매수는 멈춰 놓을게요. 뭐 반도체로 압축까지 기준을 잡아 놓으니까 뭐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그런 메타방의 기준 뭐 전부 설정을 할 겁니다. 시황 쪽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개장 초에 전체 시장 전략 투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제도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윤정두가 까불고 여유를 부리다가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많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국내 증시의 7%의 낙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일 거예요. 오늘의 5%의 낙폭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일 겁니다. 무슨 뭐 이머징 마켓도 아니고 브릭스 시장도 아니고 과하다. 과한 흐름인데, 그 과하다는 부분이 낙폭이 7%에서 과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응? 삼성전자의 실적 때문에 그래요. 오후장이나 아니면 뭐 주말이라도 금리, 환율, 상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내용, CDS 프리미엄,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자금 동향, 정부의 정책, 그리고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설정해 줄 수 있는 실적, 시장 주가, 지수 전망, 주가 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의 설명에 저런 내용들이 일정 범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범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의 전체 이제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어제 뭐 개장 초에 때려놓고, 뭐 명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고 글로벌 시장에 혼란이 형성이 됐는데 엄청난 강세는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약보합에서 한번 털어버립시다. 이런 전략 만약에 예를 들어 정리를 했다면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들여다보다가 프로그램 쪽에 800만 주의 매도 등과 함께 이제 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조정을 겪었어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15%까지 하락, 말 같지도 않은 조정.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 11%의 추가 하락. 근데 그때 그 물량 속에서 이제 투매나 이런 부분들 또 기관들의 로스컵 범위의 물량들까지도 다 소진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은 지금 이제 뭐 오해하겠다라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범위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료 보강할 거 있으면 자료 보강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이스라엘 쪽에 증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장중 그 변동성 종목별 변동성은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메타방의 기준도 뭐 어설프게 제가 움직임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니케이가 3.5에서 다시 2.7로 낙폭이 줄고요. 미국 선물도 0.4에서 0.1로 낙폭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상승 하락 종목 잘랐던 거 그거 좀 먼저 PPT 주세요. 상승 하락 잘랐을 거 아니야. 그 시간 안 걸리잖아. 정신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어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 보고 시대스 프리미엄까지 끄집어낼지 좀 끄집어내서 보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리고 이번 3월달 강연에 3월 15일 강연에 있어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뭐 얘기를 몇 번 하는데도 전화도 없어. 패닉 상태라 그러신가요?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데 그냥 뭐 요 정도 가지고가 아니라 서로 이제 눈 마주치고 보면서 내가 여기서 돈을 빼야 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게 옳은가요? 어떤 업종을 집중해야 될까요? 뭐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를 하실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가야지. 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7,000포인트 공개 돌파 가능 비중 확대 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 어제 AS 해드리면서 전략 잡아드렸죠. 오늘 14% 마이너스예요. 어제 싹 다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싹 다 정리해서 주력주로 압축을 하시라고. 응? 지금은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이 수급까지 없는 상태에서 슈팅 나왔다라는 하는 종목군들은 무너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3월에 7,000포인트 돌파 가능한 내용. 왜 돌파 가능해요? 불확실성 해소되면 바로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되면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조금 이따 보여드릴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 실적들에 맞춰서 기준을 잡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키우고 뭐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실적주의 저평가에 이런 종목군들만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 지금 같은 특히 다른 때는 이제 뭐 거래 터지고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점 자체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리고 삼성전자 전략 볼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에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강연에 3월 15일 강연에 자리 없어요 지금. 10명 기준 잡고 있고 자리 없어요. 6분 신청하셔서 식사까지 하시는 분으로 기준 잡으면 7분까지 분이 참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분 오시고 이제 다들 뭐 식사하셔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리를
더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3월 초순인데 15일까지는 시간 없습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강연에 신청하시고 메타방 3월 3일부터 스타트해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어제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고 삼성전자 개장초에 들어가서 그 낙폭을 축소를 못하고 손실로 다 손절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이제 지금 가격 수준에서 딱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문자 받으신 분들, 메타방 문자 받으신 분들의 기준은 지금 한 3%대 수익.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VVIP 방으로 오십시오. 내동매매 안 하고 투매 안 하고 수익 범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돼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거 꼭 기준 잡으세요. DB증권 개설을 해서 열어드리는 거 왜 우리가 쫓겨가는 흐름으로 하면 안 돼?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에 한 번으로 해야지. 오늘 마감됐으면 내일로 넘기고. 왜 쫓겨가? 우리가 주면서 베풀면서 왜 그분들한테 쫓겨가야 돼? 그리고 이거 달라니까, 이거 자른 거 지금 달라니까? 예? 이거 자른 거 주세요. 지금 이게 녹화하게. 2장 잘랐으면 2장 자른 거 넣어주는데 왜 이게 시간이 걸려? 아무리 바쁜 게 많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일로 전화하시고 들어오세요. 지금 어찌됐건 그 이스라엘 쪽의 기준에, 예?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 10월 달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굉장히 크게, 이란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들으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마스전이 불거졌을 때도 예전에 그런 규모는 없었다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확대 해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건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증시 보여드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계속 있었다. 제가 군대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훈련병 때 휴가라고 열심히 해서 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몸도 이렇게 비대하지 않았단 말이지. 숨도 잘 쉴 수 있었고 사격해갖고 1등 해갖고 휴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걸프전이에요? 이라크전이에요? 하여간에 걸프전, 이라크전 터지면서 휴가 전면 금지 뭐 난리가 났었지.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걸프전, 이라크전, 또 아프가니스탄, 또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그쵸,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최근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3년도에 지상전으로 확대된 23년 3월에 지상전으로 확대된 우크라이나전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북한과의 흐름의 기준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을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저평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란도 문제지만은 북한 쪽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쪽에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금융시장 자체 동결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낙폭, 어제 하루에 7% 또 대체시장 거래에서 얼마? 삼성전자의 15%의 조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15%까지 밀렸죠. 하이닉스가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 10% 추가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11% 추가 하락. 그리고 장중에도 어제 이어서 두들겨 맞으면서 불과 이 짧은 구간에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
얼마의 조정이 나온 겁니까? 20 프리마켓 시장까지 하면은 아까 21%였나요? 계산했을 때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계산을 또 해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 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 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초기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 확장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무조건적으로 낙폭의 확장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23년도 기준에 이게 23년도 기준 10월 달에 KBS 머니올라 KBS 공영방송 그 머니올라라는 프로그램에 방송을 나가게 되면서 가져간 그 당시에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때도 뭐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걸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금리, 유가, 환율, 상품, 그러니까 유가가 상품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의 흐름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데 보면은 이제 그 21년도 고점을 다 넘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23년도에.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S&P 500 지수, 다우 지수만 그걸 못 넘기고 있다가 이제 24년도에 넘겼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1년도 고점 자체를 아예 이제 뭐 넘기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게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준 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기준이 됩니다. 23년도 10월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캔들 보시면 우리나라 캔들만 돌파를 못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검은 색깔도 앞전 고점 넘겼죠. 검은 색깔 일본 니케이, 그다음 프랑스 이 까크, 이 프랑스 까크를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프랑스 까크가 못 움직여서 독일의 닥스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요것도 이제 24년도에 고점을 다 넘깁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3,300에 택도 없이 부족한 저 밑바닥에 놓여진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흐름을 이제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다음 환율에 대한 설명. 달러 인덱스 기준 설정을 잡았을 때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띈 것이지 글로벌 화폐 기준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든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들도 잘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조달 자금이 지금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조달 자금 자체도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3.75 이상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여전히 성장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그런 기준에 성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GPU의 수요 확장이 늘어난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전쟁이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전쟁이, 그리고 그 흐름 부분이 지금 이걸 왜 지금 올려주셨을까?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가 돼서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를 낮추게 됨으로써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그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소의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지만 또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되고, IT 쪽은 돈이 안 들어오죠.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안전자산으로 가지, 조달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가지. 그게 어떻게 성장주로 돈이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굉장한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지금 뭐 유가가 오르고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유가의 개념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강세를 띠는 흐름, 그런 기준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유가를 지금 안 넣어놨는데, 여기 두바이 월봉 차트 있죠.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는 문제되지 않아요. 또 달러의 약세에 의한 유가 강세. 달러의 약세에 의한 유가 강세는 두 번째 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지표가 매우 좋아졌는데 유가가 급락을 해요. 왜요? 경기가 둔화돼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결제통화인 달러의 강세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띠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제통화의 강세가 형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잖아.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세라는 얘기야. 그럼 달러 인덱스가 강세라는 거는 유가 부분이 심리적인 면만 지나고 나면 다시 안정세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달러가 약세니까 2번 보시면, 숫자 2번 보시면 시장은 강세인데 유가는 100불 형성돼 있잖아요. 저때 시장에 그러면 저금리 속에 약달러 기조였단 말이에요. 엔화가 75엔만 있으면 75엔 갖고 1달러를 살 때예요. 지금은요. 150엔 가지고 있어야 1달러를 사죠.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띈 거죠. 아니지. 달러가 강세를 띠는 거지. 엔화가 뭔 힘이 있어서 지들 마음대로 약세 강세를 해. 달러의 기준인 거고, 일본이 누구 마음대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 올렸다 내렸다 한 적이 없죠, 사실.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측면으로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론은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금리나 이런 전체 전략을 잡아드릴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드릴 거고, 삼성전자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이걸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 자료들 지금 저도 게을러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굳이 체력을 소진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고민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쪽의 3월 3일 종가의 기준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의 기준에서는 확정이 되네 뭐네 해도 결론적으로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멀쩡하다라는 쪽에 시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이유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만 겪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격이 발생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오버슈팅이 있었는데, 그 오버슈팅을 주변에서 이제 우려할 때 제가 콧방귀를 꼈단 말이에요. 무슨 콧방귀를 꼈냐면,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알아? 실적도 모르면서 개뿔이나 왜 그래?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주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야. 그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겁이 나서 못 사고 로봇주는 사. 그리고 방사는 사. 그들의 실적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은 미국 쪽의 조정의 기준에 지극히 미국도 상승률이 높습니다만 23년, 24년 고점 넘기고 나서의 상승률의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의 확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들 쪽의 흐름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라는 건 엄청난 조정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개뿔이나 미국장 어땠어요? 이란 때리고 난 다음에 미국장은 1% 전후 수준에서의 눌림으로 끝났어요. 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1% 전후 수준의 눌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요, 새벽의 기준에서는, 오늘 새벽의 기준에서는 2%대, 이제 3%까지 조정이 나오나? 이제는 진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나? 라는 우려감 속에서 들여다봤을 때 1% 미만으로 낙폭 줄이다가 나스닥만 1.02, 나머지는 0.83, 0.94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돼도, 조금만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슈팅이지. 미국 쪽은 지금 신고가를 내도 불편한 게 없거든요. 상승률에 대해서. 이게 가장 최근 내고, 이게 가장 최근의 기준의 비교 차트인 거고,
뭐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빨간 색깔 다우지수가 저게 꺾여져 있을까요? 0.8 밀린 게? 그리고 종가 선 차트인데 시커먼 저 선이 일본 니케이예요. 그 일본 니케이가 어제 2%대 오늘 3.3. 오늘 3%대에서 2%대로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 우리도 낙폭을 꽤 줄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건데 다시 3.3까지 밀리니까 미국의 선물이 아시아에 영향을 받죠. 미국 선물은. 그죠? 지금 미국에서 선물 움직일 때 기준점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아시아 쪽이잖아. 거기에 이제 니케이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흐름을 조정을 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3.4까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욕구 정도로 해석되는 거지 종가 선차트로 볼 때 저 문제가 되는 흐름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월등하게 터져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되돌리는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적주의 기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실적이 없는 쪽이다. 실적이 없는 쪽이 갈 수도 있잖아. 그 이슈 하나 가지고 방산주들 상한가 가고 날아가는 거 보면. 그죠? 그러려면은 수급이 들어오든가 수급이 제한적이면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든가 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저 슈팅 범위의 해석은 지금까지 방송 28년 하면서 시황 틀려본 적 없어요. 어? 11월 달에 4천 넘겼다가 4천 깨지고 3,900 내려왔을 때 저때 당시에 미국 S&P 500 지수는 43% 상승이었고 일본 니케이가 70% 상승이었어요. 우리가 27% 상승해서 꺾여서 10% 조정받아 버리니까 시장이. 저기서도 패닉 빠져 있을 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실적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한 40% 이상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 시장 상황, 글로벌 시장 경기 동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40% 전후 수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실적을 월등히 뛰어넘은 상태가 됩니다. 그들의 주가재 평가 작업이 형성이 될 때 지수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거는. 전쟁이 나서 뭐 난리가 나고 진짜 뭐 이란이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핵을 쏜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 전체 금융시장이 다 동결이겠지.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뭐 주식시장이야. 주식 개뿔이나. 그잖아요. 방산의 경우도 어제 너무 큰 갭상승에 따라붙기 불편하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늘 추가적인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 판단할 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흐름이고 이게 2월 26일까지의 기준인데 이게 3월 3일로 잡더라도 똑같아. 뭐 어차피 신고가 낸 쪽이 없으니까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그럼 3월 4일 뭐 장 끝나고 이걸 수정을 해놓겠습니다만 3월 4일 기준에 최고점 기준이 국내 증시 기준이 6,347포인트였단 말이에요. 6,347.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장 지수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온 거죠. 아까 5,500이 깨졌었죠. 5,500이 깨졌었다고 기준을 잡으면 800포인트가 내려온 거니까 한 12, 3% 정도. 하락할 때는 주력주들의 하락률도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000포인트대 기준인데 이 흐름이 최고점을 찍을 때가 이제 91.41%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91%대인데 일본 니케이는 2월 26일까지의 흐름에서 70%에서 추가 20%가 더 올라온 거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에서요.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됐고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연출이 된 거고요. 반대급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이격이 발생되는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격이 발생됐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격입니다. 여기까지 파란 색깔만 놓고 보시면 엄청난 이격이죠. 우리는 6개월 하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은
현재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인데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가파른 상승이 있긴 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인데 저것이 비이성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흐름과 똑같이 그쪽은 이제 지정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된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간 그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에서 극우파가 여론조사 1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프랑스 까크는 글로벌 증시 다 갈 때 프랑스 까크만 못 움직입니다. 극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연동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경제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증시의 흐름 3월 3일자 증시의 흐름 놓고 보실 때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그 흐름인가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그 어제까지의 기준이고 오늘 것도 또 자르면 어제 글로벌 시장 폭락한 쪽은 없어요. 있는 쪽은 그나마도 뭐 유럽 쪽의 기준이니까 초록 색깔 닥스가 일부 뭐 밀리는 정도의 수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검은 색깔의 일본 니케이 지수 얘네들도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3.4% 밀려 있음으로써 이제 미국 선물이 0.4까지 하락이 좀 커졌는데 미국 선물도 1% 미만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낙폭을 축소해 주다가 뭐 엄청난 반등 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강보합권 이상으로 돌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고점 대비 7%니까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더라도 나이가 좀 많이 과하다 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흐름도 이 상태에서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잘라놓은 게 2월 9일이고 오늘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자를까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의 경우에 190불일 때 이제 잘라놨고 212불이 이제 최고점인데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그 실적 전망치 대비 10% 이상은 증가해서 나와야 되는데 10%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그 엔비디아의 흐름에 있어서 자료 375개 고정이 잠시만요. 왜 고정 숫자가 안 바뀔까? 고정 뭐이고? 로고 차트로 해놔서 고정이 안 바뀌나? 아닌데 안 바뀌어버리네.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왜냐하면 월봉 기준에 저쪽 그 굉장히 먼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려고 한 건데 2015년 12월부터 저 됐다 이제 다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를 NH증권 쪽은 아이고 안 나와 버리네. 요걸 해볼까요? 250으로 늘려놓고 자료 자체 121개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월봉 기준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쪽에서 증권사에서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돈 주고 사는 건데 돈을 별로 안 내니까 이제 한 뭐 10년치뿐이 안 받아오는 거죠. 그 이상 받아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쨌든 그 여기가 이제 3월부터의 기준이 되고요. 지금 180불이란 말이에요. 최고점 대비 이제 15% 밀렸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 15% 밀렸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지금 15%의 기준도 돌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또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70%에 가까워요. 60%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는 기준이 되죠.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이 형성이 계속된다면 그럼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업체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쪽에 그 실적이 둔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실적 범위가 이번에 나온 실적처럼 예상치를 넘어서고 다음 분기에도 이제 자신감을 표한 것처럼 뭐 충분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으려 봐요. 진짜 이란 문제 때문에 금리를 B컷으로 급격히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흐름을 원할까요? 막 급격히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의 흐름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나중에 시황할 때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설정을 잡고 엔비디아의 지금의 위치도 이것을 조정의 위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장중이고 이제 뭐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형성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플러스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짓눌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연동폭은 니케이 제 눈이 지금 막 아파 죽겠어요. 니케이 증시도 보랴, 미국 증시도 보랴 막. 그래서 요 기준에 지금 이제 뭐 다시 봤더니 3월부터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요 퍼센테이지도 다 바꿔야 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 제가 계산을 해서 다시금 올려드리긴 할 텐데 엔비디아의 흐름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기준의 GPU 판매 그 기준이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거나 안 하건 그걸 떠나서 GPU의 수요 범위를 이제 확인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엔비디아발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계속 더 들여다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또 슈팅이 더 나와주고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이게 3월 3일자란 말이죠. 그죠? 현지 날짜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흐름이 원래 이제 그 2016년부터의 상승률로 따지면 2016년 1월부터의 상승률로 따지면 더 큰 상승률이 되겠습니다만 요걸 조금씩 다 고쳐줄게요. 차트에 나오는 부분으로까지만. 그리고 이때가 CPU 판매예요. CPU.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그러한 기준. 그다음에 고점 찍고 이제 하락률이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CPU가 많이 팔렸어도 오버슈팅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저평가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에. 그래서 그 흐름인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깊이 있게 놓고 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가총액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40% 둘이 합쳐서 40%가 넘어요. 25, 15, 뭐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점에 달했다, 꺾이는 위치다, 이제는 뭐 경기도 어렵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전망치도 하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멀쩡한데 글로벌 증시가 무너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넘어온 기준에 다시 글로벌 증시도 보시면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당사국이죠 사실상. 당사국인 미국의 흐름 다우지수의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잡혀요? 다우지수는 30개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점 대비 3.98 밀렸어요. 3.98입니다. 고점 대비. 이게 어떻게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그 다음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일봉의 기준에서도 뭐 15% 밀려있던 거는 사실상의 그 전의 기준인 거고요. 엔비디아도 일봉으로도 같이 또 놓고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다우지수도 보시고 다 보세요 한번. 아까 종가선 차트로만 보지 마시고
캔들로도. 역배열 상태에 일봉으로 뭐 역배열이 돼서 일봉이야 변동성이 가벼우니까 돌릴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주봉으로는 멀쩡하잖아. 어? 뭐가 문제인데? 주봉의 기준에 23년 10월 달에 저 하마스전 불거졌을 때 기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저 당시의 기준에 하마스전뿐만 아니라 이제 IT, GPU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문제가 좀 이제 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질 성장성이 있느냐, 돈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가총액 3위였던 알파벳의 이제 마이너스 10% 실적 발표 이후에 폭락, 뭐 그런 기준들. 이거 이제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역배열에 놓여졌어요. 단기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겠지. 이건 뭐예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요 기준의 그랜벨의 매매 법칙으로 따지면 그랜벨의 매수 2법칙이 됩니다. 그죠? 21선으로 다시 올라타 있는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봉 차트, 종가선 차트로 보시니까 그 정도로만 놓고 보고, 로그 차트입니다 다. 그리고 뭐 S&P 500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2.65% 빠진 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의 기준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국이 멀쩡한데, 근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두바이유를 쓰는데 그쪽에서 이란에서 봉쇄해버리면 우리는 원유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될 거고, 악화된다, 지표가 악화된다. 그럼 그 지표가 악화되고 실적이 악화되는 그 흐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 흐름 기준에서의.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 쪽은 그냥 엔비디아로 대처를 할게요. 나스닥 쪽은. 왜냐하면 나스닥 쪽을 설명을 드릴 때는 그 이상의 변동률에 대해서도 설정을 잡아드려서 보여드려야 되고, 나스닥의 2016년 저점부터 434% 올라왔단 말이에요. 434%. 그죠? 다우는 얼마 올라왔나요? 2016년 15년 대비 200이죠. 상승률이 2배이기 때문에 눌려질 때의 조정에서도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는 건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8% 빌려 있는데 2015년도 저점 대비 1300% 올라와 있어요. 1300% 올라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겠습니다. 변동률이 이쪽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률이 조금 더 깊지 않느냐. 근데 올라온 게 13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온 게 400%대. 그에 반해서 이제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까지 안 보고 그냥 필라델피아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차트 넣어놓고 설정을 해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정리해서 보시면 당사국인 이스라엘 멀쩡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다우지수 고점 대비해서 3%, S&P 500 지수 500개의 우량주만 담아놓은 S&P 500 지수 고점 대비 얼마? 2%. 기술주의 기준에 나스닥이 뭐 조금 밀려 있지만은 그 부분은 전체 랠리 기준의 상승률이 올 때 높았던 부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조정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코 뭐 문제되는 상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멈춘 것 같은데, 인터넷이? 방송 나와요? 방송 나오나요? 잘 나와요? HTS가 그러면 멈춘 건가? 아니면 지금 뭐 또 시장 자체 변동성 확장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또 코스닥에서 발동이 되고 해소의 기준인가요? 그리고 변동률이 참.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일봉도 다시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면 고점 대비 15% 밀린 거는 이제 10월 말의 기준인 거고요.
저 10월 말에 고점 찍고 밀려내려 있을 때에도 엔비디아의 상승률도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준점들의 흐름을 결론은 이렇게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 내 흐름에서의 조정으로 따진다면은 실적 발표 이후의 기준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낙폭도 거의 없어요. 멀리서 보지 말고 고점 대비 15%이지만 그 월봉에서 보니까 뭐 2월 이후로 볼까요? 2월 이후에 이번에 조정받은 게 8.9예요. 얘가 8.9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밀렸단 말이에요. 대체 시장 거래까지, 프리마켓 시장까지. 고점 대비 20%. 두 배 낙폭이 나올 만한 흐름이냐, 그것이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 얘보다 조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인 거고, 버겁거나 문제될 내용의 기준은 일단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거예요. 변동성이 한 번 더 확장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니케이 쪽 계속 저도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3.45까지 밀려 있어요. 미국 선물은 1% 이상 변동이 나와야 좀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0.4예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쪽의 당사국의 강세, 미국 쪽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변동률, 종목 군의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단기 8%의 변동, 9%까지의 조정,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은 과한 수준의 기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3월달 기준의 목표치를, 지금 뭐 3월 4일인데 3월달 기준의 목표치를 지수로 보지 마세요. 지수로 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지수 포인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5,300까지 밀려 있어 지금. 그럼 5,300까지 밀려 있는데 지수 포인트의 기준에 이게 1,700까지 1,700이 올라서 7,000을 간다라고 하면은 1,700의 기준이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30%면은 월간 단위 나올 수 있는 변동률이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30%면. 그럼 그 30%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깊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게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명분은 뭐니?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사태를 가지고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급격히 하회가 된다면, 일부의 조정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급격히 하회가 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기준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요 글로벌 랭킹 시가총액 순위 이걸 자를 때에 실적까지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1위부터 15위까지 요거 이렇게 텍스트로 갖고 오지 말고 캡처를 해서 한 장만 줘보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를 순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 시총을 넣잖아요. 타이핑을 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캡처로 합시다. 앞으로는. 그래도 돼. 그렇게 해서 캡처를 한번 잘라서 줘보세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15위까지만. 그러면 뭐 한 장으로 잘라도 옆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보여질 것 같아.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부터 15위 삼성전자가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조 달러가 이제 훼손이 돼 버렸단 말이야. 한 방에. 그죠? 훼손이 돼서 8,280억 달러가 돼 있는 건가요? 저 위에도 줘야지. 위에도 줘서 뭐 회사 명의고 그 다음 기준이 시가총액일 거고 그 다음 기준이 뭐 주당 순이익인지 저게 뭐 매출의 기준인지 어쨌든 수치로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은 엔비디아 대비 애플이 더 높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의 성장성이
계속 확장돼서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형성돼 있는 거예요. 매번 설명드릴 때 저평가는 아닙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 기준을 놓고 이렇게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전망치가 얼마가 나와요? 180조입니다. 그게 123.58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계산하기 전부 다 계산하기 좀 힘들고, 사우디 아람코는 뭐 택도 없고. 근데 요 순위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SMC가 여기 있네요. TSMC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 범위가 한 3배 차이는 나네. 그래도 시가총액 차이도 2배 있고. 결국은 결론은 이게 지금 주가네요. 주가. 그죠? 프라이스. 현재 주가를 얘기하네. 저는 이게 실적으로 봤어. 요거 말고 실적이 나오는 거 있나? 나중에 이 실적 나오는 걸 찾아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오고, 요게 이제 뭐 180불 이렇게 써 있는 게 주가네.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계산을 한 거고, 잘못 해석을 한 거고, 주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주가의 기준이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실적 차이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15위 안에 이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14위로, 그리고 이제 높을 때가 12위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마도 요 15개 업체 중에서는 10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할인되는 요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실적에 대한 범위가 훼손만 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다시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센서스의 하향 부분이죠. 하향이 있느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하향이 있으려면은 증권사 보고서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이거 심각해졌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3일 기준까지 오히려 더 올랐어. 전망치가 1개월 전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방송 가지고 나가던 시점들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죠? 더 올라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적의 기준이 훼손되지 않고 확장이 돼 있는데, 자, 삼성전자 컨센서스 좀 잘라주세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상향이 돼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의 기준은 어떠냐? 얘는 지금 오늘도 빠져 있는데 전일로 기준 잡았을 때 PER이 8.31입니다. 8.31이에요. 근데 얘는 많이 올라왔다고 겁을 내고, SK 하이닉스는 더 낮아요. 근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건 있죠. 얘는 어제 기준까지 5.16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배로 낮아진 거예요. 물론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지려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진짜 악화돼서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급격한, 바빠 죽겠는데 무슨 FOMC 회의 4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열리는데, 1년에 8번 열리는데, 올해하고 내년치까지 지금 일정이 나와 있을걸요? 그걸 언제 기다려? 9.11 테러 때처럼 막 그냥 긴급하게 해서, 리먼 때처럼 긴급하게 해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해야지. 그런 상황이 형성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믿었던 실적까지도 다 끝나버리는 거지. 실적이 하향되겠지. 돈이 안 도는데 얘네한테 돈이 오겠어요? 금리 낮추면 돈이 돈다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핵을 쏜다는 가정하에 인류가 멸망하느니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금리를 낮췄다고 해가지고 돈이 돌아요?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돈이 돌아? 금리만 낮아지고 돈은 안 돈단 말이야.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좀 불편하겠지만 한 번만 더 자릅시다. 전업종 등락 현황에 상승 종목이 최저로 형성돼 있을 때 그 데이터들 우리도 뭐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잘라놓읍시다. 이해되세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PER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더 낮죠.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이런 부분까지도 다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PBR의 기준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3배죠. 하이닉스는 8배잖아. 그것도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어때요? 얘도 성장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굴뚝주죠. 자동차의 기준에. 지금 13배인데 오늘의 하락 때문에 12배, 11배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엄청난 저평가입니다라고까지는 안 해. 왜? 우리가 30만 원 이하일 때는 저평가입니다라고 들어갔지. 그때만 해도 7배, 8배니까. 6배, 7배. 심할 때는 4배 이랬으니까.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시스템, 시장이 깨지면 하나 시스템이 폭등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7%죠. 하나 시스템 지금 PR이 어제 기준으로 82배야, 83배. 근데 이게 오늘 추가 폭등 20% 나왔다고 치면 얼마예요? 100배가 되는 거야. 무슨 PR이 얼어 죽을 PR이 100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야, 전쟁 났어. 얘 사야 돼. 뭔 소리야.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의 기준에 PR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91배죠.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 근데 얘 두들겨 맞기 전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코멘트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번 맞아서 이거 오히려 가격적으로 매우 좋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까지 터지면서 PER, PBR은 사실 0.23배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땐 적자일 때. 정부 정책이 산업용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할 때. 일반 요금은 상관없어요. 얼마 비중이 안 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은 전기 만드는데 비용보다 심각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의 경우는 작년의 PER 대비 올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형성되는 PER이 실적 전망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얘가 흔들린다? 누적 수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윤정도도 아는데 외국 기관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를 가만히 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편입하지. 서진 시스템 주력으로 넣어놓은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얘도 저평가예요, 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우는 거야. 한미반도체는 오늘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나마 병행을 해주고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들여다봐주는 거지. 얘가 지금 뭐 하나 시스템 욕할 바가 돼? 얘 매출 1조도 안 나와요. 시가총액 32조, 33조까지 올라온 애가 매출이 1조가 안 나와. 매출이. 영업이익 말고 매출이.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럽긴 하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은 112만 원일 때 3,500포인트였어요. 시장 지수가. 그에 반해서 3,500에서 6,500 수준까지 갔으니까 3,000포인트 올라왔죠. 거의 80%, 90% 올라왔잖아. 80% 올랐다고 치면 112만 원에서 80%? 얘가? 그러면 얼마야 돼? 200만 원가 있어야 되죠. 지금 125만 8천 원이야. 어제 한번 반짝하고. 그러니까 싹 다 차익실하는 거 한 2년 갖고 온 종목을 두산에너빌리티 안 그래? 9만 원짜리가 9만 원 넘겼을 때가 4,000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60%더 올라왔는데 그러면 얘가 15만 원 돼 있어야 돼. 지금 얼마입니까? 못 가죠.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아니 막말로 속단 표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박 나고 나서 조정이 이만큼 있는 거지. 얘네들은 4,000, 3,500대 비해서 뭐 움직인 거나 있어? 그나마 하나 시스템 정도 1월 9일 상한가, 2월 3일 상한가, 3월 3일 상한가 가면서 검색기 덕분에 또 전략 덕분에 초대박 난 거였지. 그럼 결론은 누굴 사야 돼? 삼성전기도 압축 범위에서는 빼놨지만은 결론은 누굴 사야 돼? 응? 아이고, 니케이가 4%까지 또 밀고 내려가네. 짜증나게. 쟤네가 돌려줘야 아시아에서는 어찌됐건 쟤네 1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10시 반 넘으면 중국장 고는 보지 마세요, 중국장. 케이블 경제 TV에서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중국은 지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1도 없어요. 동조화되는 영향도 1도 없고. 근데 중국을 왜 봐, 지금. 머리 아프게. 니케이 쪽의 흐름, 호주 정도. 근데 이제 니케이 쪽을 가장 중요시. 우리보다 사실상은 더 중요시 놓고 보는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잖아. 4%라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데 우리는 어제 7%에 오늘 8%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추가적으로도 문제될 만한 그 흐름은 아니에요. 투매를 멈추고 또 내동매매 멈추고 또 여기에서 레버리지 썼다가는 그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용 미수 스탁론 이런 거 건들지도 마시고 그리고 메타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에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버나잇을 50% 정도는 오버나잇을 할지 여부. 그래서 문자 나간 거는 18만 원에 나갔고 그죠? 삼성전자의 기준에. 그리고 개장초 편입으로 기준 잡으면 오늘도 또 2%대 손실이 발생이 돼 있는 건데 일단 전략 그대로 쫓아오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VVIP 방은 무조건 넘어오시고 VIP방은 무조건 넘어오세요. VV로. 자산 여력이 되는데 왜 거기 VIP에 계셔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믿고 샀더니 또 폭락이네. 아이 모르겠다 투매. 이거 왜 그렇게 해? 소중한 자산을. 결론은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아니지. 이거 이제 오늘 좀 뭐 정신없고 시간 걸리더라도 그러면은 부탁하세요. 다른 분한테 원고 작업하는 분. 요거 전망치 좀 바꿔주세요. 라고 185조로 증가해서. 185조. 2월 말 방송화면 있으면 하나만 잘라주세요. 2월 말 방송화면 있으면. 2월 말 대비 또 올라간 거야. 2월 말 대비. 이게 컨센서스를 2월 23일자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2월 23일자 잘랐나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2월 23일이어도 상관없어. 2월 23일 컨센서스 대비해서 불과 며칠입니까? 거래일수로. 거래일수로 27일까지 거래했으니까 22일자죠. 이게 이제 그 기준으로 잡으면 20일 금요일자. 그러면은 이제 23, 24, 25, 26, 27 그리고 3월 3, 3월 4 7일 만에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니까 6일 만에 6일 만에 무슨 개뿔이나 영업이익 전망치가 167조 5천억에서 이거 23일 맞아요? 확실하게? 왜냐면 나도 놀래서 그래. 무슨 23일에 167조가 지금 180조 돼 있잖아. 이거 맞아요? 원고 작업하시면 기억이 날라나? 응?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면 날짜 수정해서 제대로 고쳐놓으면 되니까. 컨센서스 자르려나 한번 자른 날 다시. 그래. 그럼 마지막 자른 날이 언젠지 한번 보면 되잖아. 이거 모아놓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죠? 나도 이걸 받아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 2월 9일자 컨센서스가 있고 2월 9일자로 우리가 써도 되고 왜냐면 2월 9일자 컨센서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달 전이잖아. 한 달 전 컨센서스가 얼마예요? 한 달 전 컨센서스가 166조야. 2월 6일 여기 써있네. 아 여기도 뭐 글씨가 써있으려나? 아 얘는 안 써있구나. 얘는 이제 컨센서스 전망치가 나온 거니까 그 변화 기준. 요거 있으면 컨센서스 이제 그 추이 있죠? 변화된 추이. 그게 있으면 그거 보면 돼, 우리가.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네요. 왜냐면 한 달 전이니까. 2월 6일이라고 써 있잖아. 2월 6일 날 166조인데 지금 185조예요. 20조 증가했죠. 20조 증가했고 2월 6일 날 얘가 주가가 얼마입니까? 2월 6일 기준에 삼성전자 봅시다 한번. 2월 6일 날 주가가 16만 1,000원이네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 160조에서 20조. 그럼 얼마예요? 나눠주면 되지. 그 지수로만 따져봐도 되잖아. 그 주가로만. 아니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본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2월 6일 이전의 고점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점도 보고. 저점을 볼 이유는 없겠다. 상향된 거니까. 2월 6일 이전의 고점이 2월 4일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166조 뭐 그 이하든가 그 이하겠죠. 혹은 같은 166조든가. 그러면 그게 지금의 기준은 정확히 얼마예요? 컨센서스 보면은 185조. 그러면 뭐 수치를 아예 그냥 딱딱딱
딱 해갖고 나눠버릴까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185조 3,096억 마이너스 조금 전에 전망치가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166조 2,084억 나누기 그러면 166조 2,084억 대비해서 11.49%거든요. 11.49%면은 그러면 요 기준에 요 기준도 될 수 있고 요 기준 대비해서 그리고 요 기준 대비해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표까지 안 만들 건데 적어 놓을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으로 따지면 저 고점을 실적으로만 기준 잡았을 때 넘길 수 있는 기준 1149 저때 고점이 얼마예요? 16만 9,400원 곱하기 1149 111.49% 해주면 18만 8,800원이에요. 그냥 저기서 더 오버슈팅도 필요 없고 저때 당시 실적 대비해서의 실적 증가율이 11.49 더 나왔잖아요. 지금 아직 하향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만 따졌을 때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주가 대비해서 저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밀렸다고 치고 뭐 여기까지는 아니잖아. 일단 여기까지 눌렸다고 치고 저가가 얼마입니까? 15만 400원이야. 15만 400원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마지노선으로 저 정도 실적 가지고도 저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얼마입니까? 그게 16만 7,600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저점이 17만 3,500원인데 장중에 말씀드렸을 때 프리마켓 시장에 저 가격까지 깨질 일은 거의 없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심리적으로 더 불편하잖아. 두렵고 공포감 앞서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16만 7,700원? 실적으로만 놓고 따졌을 때 실적이 상향됐는데 앞전 부분이 오버슈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최고가가 22만 8,500원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16만 말도 안 되게 7,700원까지 과하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이 제가 예측 범위를 잡았던 20%만 거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너무 과한 거다라고 한 건데 26.61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조정폭이. 고점 대비. 거기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166조일 때 저점으로 눌려줬던 주가가 15만 400원 수준이었다. 15만 원 수준이었다. 거기까지 밀린다면 16만 7,700원까지 실적은 올라왔어도 내릴 수도 있겠구나. 더 공격적으로 잡으려면은 그 이후에 2월 6일 우리가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167조일 때 뭐 예를 들어서 19만 9천 18만 원 수준까지 왔었다면은 저기 대비해서 10%더 가야죠. 그럼 20만 원인 거고. 마지막 컨센서스 시계열이 날짜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였는지 그게 이제 좀 헷갈려서의 기준이고 시계열 잘라놓은 거나 컨센서스 잘라놓은 거 원고 작업하시는 분 있으면 마지막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이해되지? 실적 기준으로 설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 하나 시스템 한번 볼까요? 우리도 검색해 떠서 뭐 대박 나셨죠 했던 이 하나 시스템 한번 보시면요. 컨센서스 보실까요? 아니 실적 보시면은 얘가 23년도에 얘가 지금 제가 방송에서 1억 8천만 주라는데 1억 8천9백만 주네요. 그죠? 저도 그거 조금 틀렸고 1억 7천8백만 주라고 표현했는데 1억 8천9백만 주, 1억 9천만 주란 말이야. 1억 9천만 주 수준인데 주가가 작년 상한가 갈 때가 2만 원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2만 원대에서. 근데 그냥 3만 원이라고 잡아도 5조 4천억이에요. 5조 4천억일 때 25년도 5조 4천억일 때 매출이 3조 6천억이었어. 지금 27조까지 올라왔었죠. 오늘 기준에 30조까지 갔나? 30조도 넘겼을 것 같은데 18만 4천 원이 와우. 매출이 4조 2천억이에요. 30조 넘기는 애가. 말이 돼? 영업이익 3천억. 실적 끝내주게 좋아졌습니다. 그게 그래봐야 30조 넘긴 애가 3천억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방산이
방산의 PER이 언제 저렇게 높았어? 방산 굴뚝주에서 예전에는 PER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야. PBR도 11배 기준이다. 이건 아니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시장이 더 밀린다는 것도 열어놓는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이 더 밀린다는 것도 열어놓는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그 시점의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시점의 그 흐름의 기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은 실적주분입니다. 그 실적주가 한국전력이나 또 뭐 금융지주사나 이런 쪽의 기준이 아닌 실제 글로벌 경기에 연동돼서 거기에 맞는 종목군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계좌를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최우선순위가 실적주의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만 여전히 수급이 긍정적이었던 종목. 세 번째 종목은 되돌릴 때 거래를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트리면서 되돌려주는 종목. 한미반도체가 오늘 거래 터지면서 되돌렸기 때문에 검색기에도 뜬 거죠. 한미반도체 지금 거래대금이 8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거고, 자동차도 SVIP는 이제 반도체로 사실 압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유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거래대금 4위라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하여간에 뭐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다 합산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략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하이닉스의 전략 기준,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계속 상향했는데 지금은 하향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시황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시황 내용을 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듣는 분도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리, 환율, 상품, 뭐 지정학종 리스크일 때 어떻게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하마스전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전 사태, 별로 느낌 안 오죠, 우크라이나전에. 예? 근데 그런 그 사태 범위의 기준, 그리고 지금 아마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 쌓여있던 게 그게 그 로스컴 물량일 가능성이 있어요. 60만 주가 쌓여있는 거 한 방에 걷어갔죠. 그 로스컴 물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되돌렸고, 니케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심리적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서로가 계속 같이 보니까 4% 이하에서 3%대로 줄이고 있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히트 쳐보겠다, 이 큰일 나요. 차분하게 대처합시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차분히 시황 볼 때 설정하는 걸로 기준 잡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겠죠. 12월이 너무 멀어요? 안 멀어, 사실은. 10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가서 따블라고 조정인데 좀 조정이 과하다. 이왕이면 아주 부채도사처럼 딱딱딱 고점 저점을 맞춰드렸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했지만은 지금 기준에서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를 하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월 달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거의 뭐 80% 90% 폭등 이후에 조정폭인데,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얘뿐이 없다. 얘하고 하이닉스뿐이 없다. 나머지 갖고 와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갖고 와보셔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어제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전략이 잘 꾸려졌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걔가 이제 뭐 무조건 끝났다가 아니라 어찌됐건 오늘 지금 16%잖아. 어제 이제 움직임 가져갔으면은 100% 비중이시니까. 그리고 이런 그 검색기 활용 범위 3월 15일 날 오셔서 무조건 HTS 버전 갖고 가셔야 돼요.
HTS 버전. 한미반도체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무너지면은 또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지금 없죠. 지금 종목 제가 이걸 눌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하나 시스템 매도 사인 아까 잡았다고 그랬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분봉해서 자르면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시스템이 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매수의 기준으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떴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난 못 따라갑니다. 이 기준이야. 그래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뜬 건 아니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4% 변동이 나왔어요. 그 매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점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11% 밀렸고 그 투매도는 아니든 9%야. 한국항공우주 사실 어제 오른 것도 없어. 한국항공우주 속단편으로 개박살. 하나그룹주 최근에 뭐 어마어마했는데 그 차익 실현 욕구나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게 좀 많이 심하게 지금 뭐 어쨌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검색기 설정을 잡으셔서 나는 오늘 꼭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소형주라도 한국석유, 흥구석유, 검색기 뜨고 이렇게 뭐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고. 난 못 권해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뿌리지를 않았는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나 매매하고 싶어요. 나 현금 여력이 좀 있어요. 윤정부가 똑똑해서 잘 뭐 현금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러시면은 만약에 다시 한미반도체 변동성 확장 되돌림의 흐름이 강화된다면, 그래서 다시 검색해 뜬다면 그러면 개별 매매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문자는 발송을 했잖아.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 볼까요? 그 메타방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 10% 밀려 있어요. 고점 대비.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지금 8% 밀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는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원 설정을 잡을 수는 있어. 지금 또 너무 확대되네. 그 사이에 18만 3천 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이쁘다 했더니 니케이는 어찌됐건 4%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매, 내동매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매 내동매매까지도 그래도 그나마도.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레버리지 썼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장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여기서 내 레버리지 한번 쓸 거야.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 선물은 여전히 0.5 수준이라서 뭐 상관이 없어요. 뭐 1% 이상 낙폭 있는 것도 아니고. 니케이도 4%대에서 좀 줄이긴 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이 뭐 중동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만 이렇게 한 단계 더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니케이나 미국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9%까지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집권여당이나 야당 쪽도 마찬가지고, 속된 편으로 무식한 거는 야당 기준에서도 정신 나간 거지. 무슨 5,000포인트가 무슨 허상이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다음에 집권여당의 기준은 왜 쓰잘데기 없이 그러면 코스닥 3천 얘기를 떠들고 앉아있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자금의 집중 현상은 좀 주의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간접투자 상품은 기계적인 로스콧 범위가 나오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하여간은 뭐 정부 차원에서의 명분이 있으니까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발표가 장중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시황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그 리먼 터졌을 때 기준에 로스컷의 계약 기준이 예를 들면 20% 수준이었다. 20에서 이제 뭐 30%로 이렇게 뭐 설정해둔 부분이 있었다. 로스컷 범위라든가 또 운영 전략의 기준에.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도 된다. 로스컷 기계적인 반대 매매는 조금 더 확대해서 대처해도 된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당국이 권고했던 부분을 공격형인 경우에 주식 비중 90%에 현금 비중 10%라고 했을 때 최대 95%까지 주식을 편입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구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기계적인 로스컷, 뭐 반대 매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어찌됐든 저도 뭐 얘기하면서 막 어금니도 악물고 하는데 식은땀 나시겠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요거만 오늘 내일만 잘 어, 심리적으로 이겨내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건 별거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게 맞는지 펀더멘털적으로. 두 번째는 돌릴 수 있는지, 돌릴 수 있는 근거는 뭔지. 들어갔더니 그 말이 맞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벌써 이제 뭐 12시니까 또 오후장이에요. 그럼 또 시황 녹화는 또 별도로 갈게요. 일단 삼성전자 여타 종목 싹 다 팔아서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하고 둘 중에 어느 종목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감을 좀 더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까지도 지금 SVIP는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메타방도 똑같이 쫓아오세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메타방의 경우도 지금 야 저쪽이 낙폭이 더 심한데 뭐 우리 기술이 20% 폭락인데 걔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한미반도체가 야 이거 이쪽으로 가볼까 그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내동매매니까 그거만 좀 잡아내고 그다음에 마감 때는 현금 비중을 최소 50% 그리고 100%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한번 수익 내고 또 밑에 잡고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것 자체도 좀 내동매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후장에 다시 돌려서 약보합, 강보합 정도 오면 어차피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한번 움직일지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오늘 기준에 한 4, 5%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자 받으셔서 문자로 움직이셨던 분들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한 6, 7%까지도 수익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또 냅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VIP야. VVIP는요. 접속 인원이 평상시보다 많으세요. 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시니까. 그래서 개장 초 지금 하나시스템들 특별교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지금 아침에 방송 우리가 녹화했잖아요. 그 영상도 링크 주셔야 돼. 어제 오늘 뭐 정신 없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링크도 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벌써 3%까지 돌리고 있는데 17만 8천 원으로 일단 문자 발송을 할게요. 문자를 받으시면서 이게 지금 뭐 손절이 아니라 또 과거 물량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이구나. 그리고 압축 문자는 계속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 그리고 17만 3,500원은 개별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공식적으로는 저거 이탈돼도 공식적으로는 매도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털고 현금 100%로 가져갈 거 아니면 그리고 다 털고 시장에서 이제 잠깐 내가 뭐 한 달 있다 1년 있다 오겠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그 자락에서 정리를 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 자락에서 있는 종목 싹 다 압축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을 하겠다. 그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17만 8천원 7천원 공방까지 또 밀려 있어요. 되돌릴 때마다의 기준 잡으셔야 돼요. 저점 대비 2% 수준인 거고 지금 17만 6,700원의 기준에서입니다. 제가 저걸 착각을 했구나. 17만 3,500원 대비해서 2% 3%로 본 거네요. 그리고 17만 어차피 6,700원 대비해서 17만 8천원이면 뭐 1%는 채 안 되지만 일단은 있는 종목의 압축은 계속 집중한다. 나머지 종목 아쉽더라도 정리해서 압축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까지도 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까지도 이제는 지금 기준이면은 다 압축해서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쪽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시황 부분은 또 뒷부분에 또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하이닉스 부분, 외부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에 전화번호 있어요.